8월 20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 살펴볼 5가지 소식입니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 AI 시장 과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AI 투자 열풍이 1990년대 닷컴 버블을 연상케 한다며 특히 작은 스타트업들까지 수십억 달러 가치로 평가받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올트먼은 AI의 장기적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와 맞물려 MIT 미디어랩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도 눈길을 끕니다. 생성형 AI를 도입한 시범 사업 가운데 무려 95%가 매출이나 재무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 5%만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문제의 원인이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업 내부 도입 및 통합 실패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 반응도 예민합니다. 최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등 대표적인 AI 관련 기술주들이 크게 조정받으며 시장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트먼의 AI 버블 발언과 기업 가치 부담,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동시에 전개되는 현상을 두고 AI 패러독스라고 평가했습니다. 기관과 업계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주요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1990년대 닷컴 버블 때보다도 과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퓨처럼 그룹의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는 AI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거시적인 전망에서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AI 확산을 통해 최대 160조 달러 규모의 가치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으며 S&P 500 지수가 최대 30%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간 9,2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신규 수익 창출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헬스케어 등 규제 산업에서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5% 떨어진 17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AI는 버블일 수 있지만 동시에 메가 트렌드입니다. 어떤 기업이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이제부터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8월 19일 나스닥은 1.45%, S&P 500은 0.58%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0.02% 상승해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대형 기술주의 하락이 시장 전체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잭슨홀 연설에서 연준의 금리 기조 변화를 가늠할 수 있을지 주목하면서 위험 회피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잭슨홀 컨퍼런스 전후로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행사 직전에 지수가 소폭 약세를 보여 과거 패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에도 연설 이후 완만한 반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은 단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쏠려 있습니다. 과연 증시가 과거처럼 연설 이후 반등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지 투자자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잭슨홀 컨퍼런스는 이번에도 증시 반등의 촉매가 될까요? 단기 패턴보다 파월 발언의 강도를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암페놀이 약 10억 달러의 전자 커넥터 및 케이블 전문 업체인 트랙손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랙손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된 고신뢰성 커넥터와 케이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암페놀은 기존의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사업 포트폴리오에 방산과 우주항공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트랙손의 첨단 기술과 고급 제품 라인은 암페놀의 극한 환경 솔루션 사업부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수 절차는 규제 당국의 승인 조건 하에 올해 4분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인수 완료 시 주당 순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베어드, JP모건, 에버코어 등의 투자은행들은 이번 인수를 높이 평가하며 암페놀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월가에서는 암페놀을 AI 성장 수혜와 방산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페놀은 소폭 하락한 10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다각화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을 갖춘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디포가 2025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4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으나 일부 시장 기대에는 소폭 미치지 못했습니다. 순이익은 46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4.68달러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실적 발표 후 홈디포 주가는 약 3.19% 상승하며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로우스, 타깃, TJX, 월마트 등 주요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미국 내 소비자 지출과 경기 체감 지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소매 업체의 실적은 미국 소비 심리와 경제 건강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발표 결과에 따라 유통 섹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디포는 3.17% 상승한 40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홈디포는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 기대에는 일부 미치지 못했습니다. 향후 주요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미국 시장에서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자사 온라인 약국과 구사렉스 플랫폼에서 월 499달러에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 가격 대비 절반 이상 인하된 수준으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전망입니다. 이 소식에 구사렉스 주가는 34% 급등했고 노보 노디스크 주가는 약 5%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직접 판매 확대가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 오젬픽과 위고비의 판매 성장률은 전년 대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주요 경쟁자인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면서 일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보 노디스크는 직접 판매 채널 강화와 원격 진료 협력 확대를 통해 현금 구매 고객을 늘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과 제품 혁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5년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은 8에서 14%로 이전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됐으며 비용 효율화 및 상업 전략 재정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1.92% 상승한 5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경쟁 심화와 성장 둔화라는 문제에 직접 판매와 가격 인하라는 혁신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가 되시길 바라며 더 나은 인사이트를 담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